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방향이 같으면 방법은 달라도 이해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일하다 보면은 꼭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시킨 대로 안 하냐,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냐. 나는 맞고 저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동안 익히고 배우고 습득한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거,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아는 기술로 그것을 하면 잘 될 텐데 넌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내고 항상 그 사람과 언성을 높이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향이 같으면 방법은 좀 달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서울 가는 사람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자가용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목적이 어디예요? 서울을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방향이 서울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내가 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그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 말고는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지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방향이 뭐냐면 불지예요, 불지. 불지를 향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연부를 할 수도 있고 선을 할 수도 있고 경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좋아한다 그래서 왜 선을 안 하냐, 선을 안 하면 불지에 갈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한쪽에 편중된 사람이다. 방법에 집착하면 방향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그것이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이거 방법에 고집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방향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르쳐 주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 가르쳐 주는 내가 원래 저 사람하고 친하려고 해서 가까이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쓴 건데 그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지. 그 본래 자기가 가고자 했던 방향을 빨리 알아차리면 그게 좀 빨리 정리가 돼요. 두 번째는 내 고집대로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 근데 이것이 맞다가 내 생각에는 맞는데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수도 있다. 내가 꼭 사용하는 방법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그것을 똑같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나만 옳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셋째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잘 활용해야 돼요. 나만 모든 걸 알고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방법을 택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 고집만 세우고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고 바꾸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으로 향하느냐? 불지로 향하고 있다. 그 불지로 향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그게 바로 결국 극락이고 불지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해봐야 안 돼요. 이 세상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협력이 있을 때,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아도 괜찮아요. 저 사람들 꼭 다 집 누르고 내가 올라가서 나 혼자만 딱 잘 산다 이런 것보다는 똑같이 다 잘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불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경쟁자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내가 꼭 반드시 이겨야 될 상대로 생각해요. 똑같이 입사를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해가지고 빨리 대리로 진급해야지, 빨리 과장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서도 똑같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근데 내가 이제 대리요.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늦게 들어왔는데 나하고 똑같은 대리가 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니까 월급을 더 안 올려도 좋으니까 나보다 저 사람보다 직급을 하나 더 올려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같은 동료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자로 생각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발견하면 다툼만, 그래서 같은 것을 발견하면 같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자다,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 다른 것만 찾다 보면은 항상 다툼의 근원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뭐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내가 채워주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점이 같은가, 이걸 하다 보면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이해할 수가 있다. 또 다름도 아름답다 그러는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고 틀린 것과 같고 다르면 좀 다른데,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모양도 다 달라요. 또 키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다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것에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제 일이 있어하고 서울역 같은 데 가서 기차 시간 기다리고 딱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앞에 왔다 갔다 지나가 다니는 사람들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도 닮은 사람이 없을까? 정말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도 달라. 또 시간이 얼마 차이를 두지 않고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요. 모양은 거의 비슷할지 몰라도 생각도 다르고 또 자기 취향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는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저 사람은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나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또 뒤처진다고 실패자가 아니에요. 경기를 하다 보면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 가기도 하고 조금 뒤처지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은 똑같아요. 내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몸이 안 좋다거나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라니. 어떨 때는 그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일이에요. 나와 똑같은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어떤 교모님 아들이 학교 다닐 때 큰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 교모 아들이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어도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아버지 길을 다 따를 수 있는 자녀가 없다. 아버지 길이라고 해서 다 그 길을 자녀가 다 따라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지켜보고 했더니 나중에 그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미국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연봉이 1억도 넘어요. 그런 프로게이머가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때 공부를 해야지 왜 게임을 하고 공부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내 생각으로 이 길이 맞다고 강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그쪽 방면에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항상 길이 있어서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길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가는 길로 무조건 다 가야 옳은 것은 아니라니. 둘째는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몸으로 말한다 그래요. 이게 오다 주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가 이제 성격상 자기가 이렇게 좀 드러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감추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약간 쑥스러움을 많은 사람은 자기가 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도 그냥 오다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꽃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하루는 당신은 나에게 그동안 한 번도 꽃을 선물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했을 때 1년 365일 꽃집에서 꽃하고 있는데 꽃을 선물하는 게 늘 보는 꽃이 꽃을 선물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해서 안 줬어요. 근데 늘 보는 꽃은 일로 만나는 것이고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꽃집에 있어도 꽃을 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 행동할 수 있고 몸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다.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나를 벗어나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출가 그러잖아요. 출가 그러면 자기 집을 벗어난 거예요. 자기 집에 구속되어 있어서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아들 다 맨 우리 집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의 일은 관심도 없고 내가 신경도 안 쓰고 도와줄 마음도 안 내요. 그런데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출가예요. 꼭 성직자로 일해야 출가가 아니고 성직자로 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열리고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면 출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나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뭐냐면 주는 것이 결국은 받는 것이라는 걸 아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솔솔성 봉사대라고 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하는 그런 봉사. 그런데 시간 없는 시간 빼갖고 가지만 사실은 돌아올 때는 제가 더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또 이게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흡족하고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시간을 내고 또 경비를 들이고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것이 결국 받는 것이. 근데 봉사를 하는 사람도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이 그러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길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냐 불지를 향해 가는 방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불지를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을 어떤 동화에서 보니까 그렇대요. 지옥에 갔더니 똑같이 동그랗게 앉아갖고 있는데 긴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이게 짧은 숟가락이면 자기 입에 들어가지만 숟가락이 기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넓게 하니까 옆 사람이 치잖아요. 그럼 옆 사람은 또 왜 나를 치냐고 밥 먹는데 치냐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밥그릇 넘어지고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아주 조용히 밥을 먹더래. 저쪽에 있는 사람 긴 수저로 떠서 저쪽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나를 먹여주고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은 뭐예요? 밥을 먹는 게 방향이에요. 방법은 내가 내 손으로 먹든지 저 사람을 먹여주고 저 사람이 나를 먹여주든지 똑같이 먹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천국의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 근데 그걸 모르면 서로 다투고 내 숟갈은 내 입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을 놓지 못하고 늘 불행 속에서 살아간다. 대종경 교단품 22장에 오늘 봉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옹기장수가 아침에 옹기를 지게 한가득 싣고 와요. 오늘은 이 옹기를 다 팔아야지 그러고 싣고 와요. 무겁게 싣고 와. 근데 또 옹기를 사러 오는 사람은 빈지기를 지고 오늘은 옹기를 사야지 그러고 왔어요. 그랬는데 딱 옹기 장사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 옹기를 사서 가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옹기를 짊어지고 온 사람은 빈지게로 가고 빈지게로 온 사람은 옹기를 짊어지고 가고, 그런데 서로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둘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옹기 장수가 이 사람에게 옹기를 꼭 팔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이 사는 사람도 꼭 이 옹기 장사에게 옹기를 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이 맞기 때문에 서로 주고 사는 것이 맞아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옹기를 팔려고 했던 사람은 팔았으면 됐고 살려고 했던 사람은 샀으면 됐지, 꼭 내가 저 사람에게만 사야 된다, 저 사람에게만 팔아야 된다, 꼭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셋째,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곧 불지라고 했으니까 혼자 잘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어울려 사는 거고, 사람인이라고 하는 한자도 결국 이렇게 딱 서로 맞대어 있고 기대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절대 설 수 없어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라고 해서 동포운을 얘기하는데, 동포가 계시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옷을 만드는 사람은 옷을 만들고, 음식 만드는 사람은 음식 만들고, 서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농사 짓고 옷 짓고 밥하고 일하고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같이 간다 그래요.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혼자 가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고 힘든 긴 여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멀고 긴 힘든 여정에 나 혼자 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러나 옆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면 힘이 더 세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뭉쳐야 하나 되는 거지, 흩어져 있으면 그 결국에는 가느다란 모래를 모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이 세 아들은 다 똑똑하고 재능이 좋아요. 그런데 늘 다툼이 그치지 않아요. 서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굽힐 수가 없어요. 형은 내 말대로 들으라 그러고 동생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건방지냐, 왜 형도 말 안 듣냐 이렇게 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내가 맞는데 형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렇게 하고 맨 다툼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숲에 가가지고 가느다란 나무를 몽땅 모아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왔더니 자, 하나씩 가느다란 나무 가지 하나씩 들고 부러뜨려 봐라. 금방 부러뜨리죠. 두세 개를 부러뜨려도 금방 부러뜨려져. 그래서 한 움큼을 주면서 이제 부러뜨려 봐라.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가느다란 나무를 하더라도 뭉쳐 있으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 각기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툼이 그치지 않느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배웠는데 얼마 지나서 그 마을에 도둑들이 들어왔어요. 도둑들이 들어와서 각각 그 도둑들에게 맞서서 싸우다가 아버지가 주신 교훈을 생각해서 우리가 각기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지만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함께 물리치자. 그래서 힘을 합해서 이 도둑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않고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잘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는 결코 할 수 없어요.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모질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냐.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하는 부분은 잘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능력이 있으면 부족하고 잘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원대 정주 한방병원이라고 하나의 직장에서 다 각기 부서도 다르고 또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렇죠. 오늘 또 이게 새로운 우리 신규 직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기술과 재능만 가지고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부족한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가, 또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나아갈 때 이 병원은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직장이 될 거예요. 출근할 때 오늘은 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을까, 얼마나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또 행복한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출근하는 직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직장이 발전하겠어요? 늘 행복하고 또 서로 돕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직장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을 나의 생각, 내 고집으로 고착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방법에서 조금 틀리다고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멀리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가 된 길을 못 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방향이 같으면 방법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가 되는 그런 생활이 되고 직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